Time stops when I'm falling for you. 우리 미국에서 이제 발굴된 사진이죠. 미국에서 발굴된 사진인데 그 사진 설명에는 탈영병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근데 48년 8월경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 진압이 시작되고 초기, 그러니까 그 김익렬 연대장이 해임당하고 박진경이 피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토벌이 막 시작되려고 할 그 무렵에 아마도 제주 출신 병사겠죠.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. 그래서 저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묵히는데 별로 긴장한 것 같은 모습이 좀 아닌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. 그 사형당하기 위해서 얼어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서 이제 조금 그 가슴에 표적질 달고 꽁꽁 묶습니다. 그 다음에 철모 벗기고 눈을 가리니까 몸이 굉장히 뻣뻣해진 것 같죠. 이거 진짠가? 이제 아마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총을 겨누고 벌써 가운데 분은 총에 맞은 것 같네요. 네. 그리고 이건 이제 와서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 사진 설명에 보면은 여기 사진 속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미군 장교가 입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미군 군사고문단. 이게 8월 10일경이니까 아직 군사고문단이라고 하기가 그러네요. 미 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가까이서 찍었고요. 참 마음이 아픕니다.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던 분들인데 이렇게 됐습니다. 아마 그 동포에 대한 학살을 거부했던 그런 병사들이죠.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여순 사건입니다. 여순 사건은 제가 이보다 앞서서 지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명의로 애국인민에게 호소함, 즉 동족 상전회, 그런 또 군대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인민을 설상할 수가 있느냐, 그런 호소 그럴 수는 없다 하고 이제 항명에 길에 나섰고, 저 항명이 길에 나섬으로써 군인들 많이 죽고 또 여순 지역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죠. 또 우익 인사들도 또 그 와중에 많이 피살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는데, 저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어떻게 해서 제주 사정을 잘 알았을까 하면은 바로 김익렬 중령, 제주도에서 해임당했던 김익렬 중령이 여기 14연대 연대장으로 부임을 하셨던 거예요. 14연대 연대장으로 부임을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이 14연대를 제주도에 보내려고 하면서 김익렬 장군을 다시 해임해서 딴 데로 보내고 그렇게 됐지만, 병사들이 평소에 아마 김익렬 장군의 말씀 속에서 제주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 않았나,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제주도 4.3 사건, 지난주에 정의를 내릴 때 47년 3월 1일 날 시작해서 54년까지 갔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집중적인 학살, 토벌은 48년 말에서 49년 초까지가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만, 저 예비검소는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직전, 이제 그 상황에 벌어졌죠. 여기 이제 보면은 백조 일선 양민 학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. 백조 일선이라는 건 뭐냐면, 나중에 언제냐면 4.19가 나고 난 다음에요. 1960년 4.19가 났으니까 무려 12년이 지났죠. 12년이 지나서야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 전까지는 엄두도 못 냈어요. 근데 이제 저기 늪지 비슷한 데서 이제 엄청나게 학살을 했는데, 거기 이제 다들 쓰러져 있는 분들, 그걸 10여 년이 지나서 수습을 하려니까 뼈가 다 뒤엉켜갖고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. 유해의 개별성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. 그래서 이제 100명도 더 되죠. 수백 명이 되는 분들을 한꺼번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.
이제 그렇게 돼서 할아버지는 수백 명이지만 우리 자손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받들자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백조일손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도영 박사님, 그 젊은 시절이죠. 이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사진들을 미국에서 많이 발굴하셨어요. 원래 의사였던 것 같은데, 그래서 또 김종필한테도 찾아가서 김종필 증언도 받아내고 맹활약을 하시고 예비검속이라는 책도 내셨었습니다. 근데 저분이 초기에 자료를 발굴해서 이 증언하시는 모습입니다. 예비검속 행방불명 희생자 위정비를 저렇게 세웠죠. 그 유해를 한 분 한 분 모실 수가 없었고 그냥 그 이름을 새긴 겁니다. 저 밑에 실제로 저분들이 묻혀 계신 거는 아니겠죠.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. 그래서 여기 그 위정비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우게 됐다 하는 걸 그 희생자 유족회에서 2005년에 가서야 세운 겁니다. 이거는 이 표는 글씨가 작습니다만 이게 아마 정병준 선생 논문에 나오는 걸 겁니다. 잘랐는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제주 경찰 문서에 나타난 보도연맹 예비검속 관련 그 일지입니다.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제주도에서는 특히 이렇게 좀 촘촘히 전쟁 초반기에 이렇게 끌려가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거죠. 그래서 그 위정비를 세웠습니다. 대한민국 태극기가 참 인상적인데요. 대한민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, 그리고 이고자 하는, 그래서 태극기를 새겼는데 참 가슴 아픈 태극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이건 뭐냐면요, 비석을 깨버린 거예요. 이분들을 4.19가 난 다음에 유해를 수습하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웠거든요. 근데 그 비석을 군사정권에서 그냥 사정없이 깨뜨려버린 겁니다. 이거는 기록돼서도 안 되고 기억돼서도 안 되고 땅에 묻혀야 할 일이란 말이죠. 근데 왜 군사정권이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왜 박정희 정권이 저렇게 민감하게 나섰을까요? 이렇게 다 비석을 때려 부셔놨는데 그걸 이제 간신히 맞춰봤습니다. 자, 그런데 그건 저는 5.16의 성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. 5.16이라는 게 한국전쟁 직전에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했던 정보장교들이 일으킨 군사반란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게 중앙정보부잖아요. 근데 육군본부 정보국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. 바로 예비검속, 보도연맹 학살 같은 것들을 지령을 내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지령이야 이승만이 내렸겠죠. 이승만이 아니고서야 군, 경, 그 다음에 법무계통, 형무소, 그리고 헌병, CIC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승만 아니면 누구겠습니까? 그래서 그 지령은 100% 이승만한테서 내려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유사시에 보도연맹 사람들 이렇게 다 예비 검속을 해서 싹쓸이 해버린다, 죽여버린다 하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었던 거죠. 그렇지만 지금이 그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? 그 사람들이 바로 육군본부 정보국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. 그 당시에 정부기구 따져볼 때 육군본부 정보국 말고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대통령에게 강력히 지금입니다. 그 계획 시행하셔야 합니다. 라고 권할 곳이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육군본부 정보국 출신들이 이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나온 겁니다. 그래서 뭐냐면은 그 왼쪽에 있는 거 혁명재판사라고 해서 5권짜리 아주 두껍게 군사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자기들이 군사혁명을 했다고 하고 특별재판부, 특별검찰부 만들어서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싹 잡아들여서 했는데 그 중에서 경상남북도 지역의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이 대단히 크게 작동을 했습니다. 그 중에서 경남북 유족회에서 5명한테 사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어요. 최종적으로 1명이 사형이 확정이 됐는데 다행히 집행은 안 됐죠.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.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. 그 유족회라는 게 뭐겠습니까? 저렇게
한데 버려져 있었던 유골들 수습해서 장례 치러주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한 건데 그걸 갖다 저렇게 엄하게 다스렸던 겁니다. 그리고 거창에서는 저 비석을 쓰러뜨려 갖고 비석을 쓰러뜨려서 땅에 묻어버렸어요. 지금 이제 다시 파냈습니다만 그 거창이나 뭐 몇 군데서는 참 끔찍한 일이 있었죠. 그 유족들이 봉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이제 뭐 누구 뺀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 한 대 모셨죠. 한 대 모셨는데 그걸 공병대 불도저 동원해갖고 밀어버린 거예요. 밀어버리고서 뼈를 n분의 1로, 위해를 n분의 1로 심해포대에 담아서 나눠줬다는 거예요. 이게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인간적인. Time stops when I'm falling for you.